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브이로그 3편 착상과 임신 테스트기 편입니다. 오늘은 3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해요. 1편에서 영양제 소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영양제는 제가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복용을 해봐도 그 유산균이 저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유산균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저한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었어요. 바로 라이퍼스 인스틱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우선은 한 달 가까이 직접 복용해보고 또 효과를 확인해보고 꼼꼼히 촬영을 하느라고 3편을 그래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어요. 요 라이퍼스 인스틱 제품인데요. 우선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유산균이 이제 질 유산균이면서도 또 아연과 엽산의 기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는 면역력이 약해서 아연 섭취를 할지 고민을 엄청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요 유산균이 이제 아연 성분도 있다고 해서 믿고 우선은 먹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원료로 이노시톨이 들어있는데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중 이노시톨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케이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포씩 총 30포가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달 가까이 섭취해본 그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만 피곤해지면 뭔가 괜히 찝찝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유산균을 얼른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달 가까이 섭취한 이후로 뭔가 그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증상들이 우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을 정말 잘 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어디 외출하는 날 있으면은 평소보다 더 일찍 얘를 섭취를 하고 일을 보고 외출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좀 약간 변비로 좀 고민이 되시거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좀 웃긴 말을 쓰는 하겠습니다. 이제 착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상은 수정된 배아가 자궁 내벽에 붙어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산소 또는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쵸? 그 수정된 배아가 이제 저희 자궁 내벽에 착 이제 붙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착상 시기는 이제 수정 후 한 5일에서 7일경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착상 증상으로는 아주 드물게 배란 또는 수정 후 일주일 정도의 소량의 착상열이 보일 수 있다고도 하고요. 또는 배를 당기는 느낌이나 쥐어짜는 느낌의
고통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착상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착상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착상통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겪었던 증상으로는 이 시기쯤에 그 한쪽 골반 쪽쯤에 그 통증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임신이 되려면 이 착상이 또 잘 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인터넷으로 서칭을 했을 때 그 착상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착상 잘 되는 법은 정말 우선 다양한데요. 간혹 어떤 글에서는 관계 후에 바로 씻거나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살짝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으라고도 하고요. 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우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몸의 건강과 컨디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1편, 2편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착상이 잘 되려면 우선 임신 가능성을 높이도록 컨디션을 만들고 그리고 잘 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기쯤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힘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평소에 좀 즐겨 마시는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당분간은 중단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하체를 이제 따뜻하게 유지를 하도록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착상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마냥 참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정말 착상이 됐고 임신이 된 게 맞는지 이제 못 참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때 저희가 뭘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착상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제가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여러분들, 임신 테스트기들입니다. 완전 다양하죠? 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써봤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처음 써본 것도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임태기 소개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테스트기는 우선 사용 직전에 개봉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기 중 그 습기에 노출이 돼서 그 검사 오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라닐 테스트기와는 다르게 임태기는 아침 첫 소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요. 그 소변을 적신 후에는 습기가 없고 평평한 곳에 두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신 테스트기 사용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선 일반 임태기는 관계 후에 14일 또는 생리 예정일이 지난 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얼리 임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빨리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얼리 임태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서 그 관계일로부터 10일 뒤 또는 배란일 10일 뒤에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우선 얼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 서칭을 해봤을 때 카페 글도 찾아보니까 그 동화 원리가 정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원포 제품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원포 페스터도 사용을 자주 해보는 편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얼리고요. 이제 그냥 일반 임택인데요. 그 중에 이 스마일 또 테스트기는 지난번에 그 베라닐 테스트기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아주 결과가 야박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확도를 위해서 저는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인데 꼭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 구매해본 그 임태기가 있는데요. 바로 요 슈얼리 디지털 임신 테스트기예요. 아침 첫 소변으로 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테스트 스틱을 이제 요 기계에 삽입을 한 뒤 요 방향으로 기계를 넣어서 넣어준 다음에 이 스틱에다가 이제는 그 소변을 적셔준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화면에 물방울이 그 물방울 모양이 깜빡이기 시작을 하고 3분 후에 검사 결과가 이 결과 창에 여기에 나타나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여기 이렇게 이게 물방울이 깜빡깜빡거리고 만약에 임신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예스가 나오고 아니면 아주 단호하게 노라고 떠요. 제가 이거 지난달에 처음 한번 해봤는데 아주 단호하게 노라고 뜨더라고요. 임태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임태기의 노예라고 하죠. 계속 해보고 싶고 다음날은 또 두 줄일까 싶고 긴장과 초조함의 연속의 시작이 이제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차분하게 하시길 바래요. 근데 물론 저도 그게 힘들기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착상을 설명을 할 때 그 착상 증상 이야기 하면서 그 이유를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건 조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화학적 유산, 즉 줄여서 화유라고도 부르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학적 유산이라는 건 우선 그 증상, 무증상으로 우선 나뉜다고 해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나 복통이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복통도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이게 생리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 기간이 아닌데 약간 생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그거를 제가 우선은 겪었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아닐 때 혹시 출혈이 있다면 그리고 약간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산부인과를 빠르게 가시기를 우선은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 당시쯤이 사실 몇 달 안 됐어요. 작년 10월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임태기가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그 두 줄이 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랑 남편은 약간 이제 반반이었어요. 뭐냐면은 약간 착상 시기랑 맞물리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이게 오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다음에 더 친해지겠지 하는 마음에 되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임신이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극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였고 아니나 다를까 약간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도 있고 복통도 있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화유 판정을
받았었어요. 이 화학적 유산이라는 건 한번 진행이 되면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습관성 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관리도 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늘 그 증상 기록을 엄청 꼼꼼히 해두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 배란일 편에서도 저는 배란일 때 그 증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도 약간 착상 증상일까 싶어서 기록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10월 달에 기록을 토대로 그게 아마 착상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덧 3편을 이제 찍고 있는데 정말 그 임신은 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편과 우선 건강 챙기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노력도 해보면서 차분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3편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선은 착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에 대한 이제 종류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해 보았고, 특히 임신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그 화학적 유산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시고 항상 증상들을 잘 체크를 해서 좋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